안녕하십니까. 네, IFBB 프로 김준호 선수라고 합니다. 남들이 이야기하는 브록의 나이 48세 프로 보디빌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영국 시합 같은 경우에는 그 2013년도 나바 대회 때 리 프리스트 선수하고 같이 경합을 벌였던 그런 그 장소예요. 물론 그때는 이제 나바 시합을 제가 출전했었지만 익년도 2015년도에는 IFBB 프로 선수로서 IFBB 프로 보디 파워, 즉 올림피아 퀄리파이어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프로 경기에 참여를 했었고, 또 영국이란 나라에서의 어떠한 그 과거의 이미지가 좋게 남아 있어서 그런지 익년도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, 또 많은 팬들이 저를 또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뭐 우연찮게 그냥 영국이 좋아지는 어떤 그러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작년도 그 미스터 올림피아 9월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미스터 올림피아 참여 후에 우선 뭐 저의 가장 큰 뭐 핸디캡이라고 할까? 그리고 보디빌더라고 하는 그 운동선수는 그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, 저의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좀 지금 현재 프로 선수로서 필요로 한 근육량, 즉 사이즈가 아무래도 좀 부족했었기 때문에 작년 9월 이후에 좀 체중 증가에 많은 그 역점을 뒀었어요. 93kg 정도까지 체중이 늘었었고, 93kg 이후에 지금 현재 체중은 한 83kg 정도 또는 뭐 84kg 정도 돼요. 그래서 지금 10에서 한 9kg 정도 감량을 했는데,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몸은 커졌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, 사실 뭐 커진 몸 가지고 시합을 한다라는 건 좀 부족하거든요. 아무래도 그 커진 근육과 함께 뭐 그 근육의 강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선명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아직 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, 뭐 온몸이 부족하죠. 온몸이 아직은 프로 선수로서의 어떤 그 부족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, 그래도 많이 보완되어야 하는 어떤 그런 부위가 있다면 아무래도 좀 저는 좀 가슴 부위가 좀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, 특히 이제 그 동양 선수들의 어떤 전면부 근육 상태는 매우 훌륭한데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후면부예요. 뭐 특히 이제 엉덩이 부분이라든지 대퇴 이두 부분, 그 다음에 종아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뭐 지금 탑 랭킹에 있는 프로 선수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아직 뭐 부족한 어떤 그런 뭐 상태이기 때문에 뭐 김정우 선수와 같은 어떤 대둔근과 뭐 이진호 선수와 같은 뭐 대퇴 이두근을 갖고 있다면 뭐 부러울 바 없겠지만, 아직 뭐 저에게는 아직 그러한 그 뭐 아주 강력한 어떤 그 대둔근의 어떤 빗살이라든지 뭐 이진호 선수의 어떤 대퇴 이두와 같은 어떤 그 아주 선명한 어떤 그런 대퇴 이두를 아직 제가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, 뭐 앞으로 남은 제 나이 동안에 뭐 프로 선수로서 뭐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어떤 그런 보디빌더가 되는 게 저의 어떤 프로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느 정도 운동 경력이 이제 30년 이상 되는 어떤 그 운동 경력을 제가 갖고 있다 보니까, 뭐 다른 분들이 저의 어떤 그 특히 백,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아랫등, 로우백 부분에 관한 그 장점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. 물론 이제 그 장점을 얻기 위해서 저 나름의 이제 노력도 했다고 뭐 할 수 있겠지만, 사실 뭐 보디빌딩 운동 종목 자체가 좀 선천적인 어떤 그 유전적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포츠 종목이다 보니까, 뭐 아무래도 좋은 유전자를 뭐 어머니나 아버님한테 좀 얻어서 이제 그러한 그 좀 뭐 허리 윗부분이 조금 이렇게 그 다른 국내 선수들보다는 좀 유리한 어떤 그런 점이 있는데, 뭐 유리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한테 장점이라면, 또 다른 그 저의 경쟁 선수와 또 비교를 해 보게 되면 뭐 그들의 어떠한 그 양과 비교를 했을 때는 또 아직 부족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뭐 저보다 못한 어떤 그러한 경우와 비교를 한다면 뭐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으나, 뭐 아직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, 뭐 앞으로의 어떤 그 더 발전을 위한 어떤 그런 선수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그 장점을 더 부각시키고 단점을 보완하는 그러한 프로빌더가 되는 게 우선 더 중요할 것 같아요.
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실 외국 저널 같은 걸 살펴보면 사실 수분 조절, 그다음에 탄수화물 로딩 이런 부분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. 대부분 이제 그 탄수화물 로딩이라든지 수분 조절 부분에 관련된 시작 시기는 임의적인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. 즉 트레이너 선생님이 제자의 몸 상태를 체크한 후에 이 시점에서 수분 조절이나 탄수화물 로딩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. 또는 경력 있는 보디빌더 경우에는 자신 스스로가 거울을 보고 자기의 몸 상태를 체크한 후 지금이면 내가 수분 조절과 탄수화물 로딩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정한다라는 거예요. 이거 참 근거가 없는 거죠. 다시 말하면 체중 몇 킬로그램 때 체지방이 몇 비율, 그리고 몸의 수분 상태가 몇 프로일 때 수분 조절과 탄수화물 로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런 그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경험에 이렇게 그 바탕으로 해서 뭐 대부분 수분 조절과 탄수화물 로딩을 하곤 해요. 저 또한 이제 그러한 그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마치 이러한 방법이 꼭 보디빌딩 선수, 즉 시합을 준비하는 선수라면 꼭 거쳐야 하는 절차처럼 이렇게 많이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꼭 안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. 물론 이제 안 하는 것과 하는 것 중 어떤 게 좋습니까? 라고 질문을 만약에 저한테 한다면 아무래도 하는 게 좋겠죠. 그러나 그 시점이 굉장히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, 어느 타이밍,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은가라는 건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사실 저는 수분 조절이라든지 탄수화물 로딩은 하고 있지 않아요. 그러나 이제 몸 상태를 체크하고 제가 미국 현지에 가서 시차 적응을 하는 시기 때 아마 그때쯤 수분 조절이라든지 탄수화물 로딩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복귀 부분에 대한 것은 긴 시간 동안의 어떤 그 공백 기간 동안에도 계속 내가 성장한 나의 근육, 그리고 나의 어떤 그 보디빌더로서의 능력을 한 번 정도 더 무대 위에서 표현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그 생각은 갖고 있었죠. 그러나 이제 그러한 그 생각과는 달리 어떤 뭐 제가 운영하는 머슬 아카데미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어떤 문제들이 뭐 저의 어떤 그 선수 복귀를 좀 어렵게 만든 어떤 그런 거였습니다. 그렇지만 그 부분에 제가 뭐 굴복을 해서 선수 생활을 그만뒀다면 아마 지금의 IFB 프로 김준호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이제 머슬 아카데미 교육생과 함께 더 운동하고 더 저의 몸을 단련했었고 또 그들에게 기념사진 한 장을 남겨주기 위해서 사실 더 열심히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를 믿고 찾아온 어떤 그 교육생 한 명 한 명과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또 그런 기념, 이왕 촬영하는 어떤 기념 사진이 좀 더 값지고 또 멋진 어떤 몸 상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? 어떤 그러한 계기가 어떻게 보면 저에게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이 됐던 것 같고 또 그러한 또 일관성이 결국은 인정되어서 뭐 다시 선수로서 이렇게 복귀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제가 얻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. 뭐 다른 분들한테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좀 그렇겠지만 조건을 갖춘 자에게 뭐 기회가 오지 않는가 뭐 이렇게 뭐 얘기하고 싶고요. 그런 또 기회가 왔을 때 자기 자신 스스로가 조건이 되지 못해서 그 기회를 놓치면 참 아깝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항상 그 준비된 어떤 그런 상태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선수 복귀가 되었을 때 굉장히 기뻤고 또 가장 보람된 어떤 보디빌더로서의 어떤 순간을 그 순간에 또 맞이하게 됐었죠. 뭐 저희 아내 그리고 뭐 제 딸 그리고 저희 아들이 시합장에 같이 있을 때 제가 올스타 클래식에서 남자 부분 MVP로 이렇게 수상을 하는 어떤 그러한 그 장면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사실 뭐 다른 시합에서 우승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상당히 기억에 남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
제가 MVP로 이렇게 선정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가졌었다라는 게 가장 뭐 기쁘고 보람 있었던 어떤 순간이 아니었나. 그때가 가장 기억이 남는 그런 복귀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뭐 다른 저의 제자 그리고 많은 그 주변 지인들이 내조의 여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사실 이제 그런 게 틀린 얘기가 아니고 맞아요. 왜냐하면 사실 보디빌더의 생활 자체가 굉장히 그 일관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그다음 다른 그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스포츠 종목이에요. 항상 뭐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해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해야 되고 정해진 만큼 또 휴식을 취해야 되고 또 뭐 시합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시기가 되면은 또 이러한 정해진 것들을 더 정해서 더 어떤 그 자기 어떤 그 일상생활 속에서 그 바디빌딩만 진행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부분을 옆에서 이해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. 또 더군다나 또 아이들이 그 모르는 상태에서 아빠의 직업이 보디빌더인지는 알고는 있지만 그 보디빌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사실 뭐 저하고 같이 그 시간도 보내고 싶어 할 거고 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거를 엄마로서 아빠를 이해시키고 아이들이 아빠를 존경할 수 있게 뭐 그러한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 같은 게 세세한 어떤 이런 것들까지 뭐 나열을 한다면 뭐 너무 뭐 길어서 뭐 김준호 클래식이라고 하는 그 대회는 사실 김준호를 위한 대회가 아니에요. 그 많은 참가 선수들이 저는 김준호 클래식을 빛내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었고 아놀드 클래식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? 뭐 많은 분들이 아놀드 클래식을 하나의 어떤 그 프로 선수로서 데뷔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시합으로 알고 있고 또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서 그 아놀드 클래식이 다 개최되고 있어요. 뭐 미국 오하이오에서 열리는 뭐 아놀드 클래식의 경우에는 72개국이 참여를 하고 18만 명의 관객들이 그 관람하는 그런 엑스포도 같이 열립니다. 그런 컨벤션형 그 대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국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또 제가 이제 참여한 어떤 그 영국 시합이라든지 뭐 미국의 유럽파 대회라든지 그리고 올림피아 대회도 다 엑스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해요. 그러한 그 이유는 아무래도 보디빌딩이라고 하는 어떤 스포츠 종목과 연관된 어떤 그 산업이 같이 동반 상생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관계에서 또는 그러한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그 보디빌딩 자체의 시합은 굉장히 많지만 엑스포와 연관된 어떤 그런 대회는 아직 없었거든요. 뭐 거기에 뭐 어떤 기회가 돼서 김준호 클래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뭐 2016 다이어트 엑스포가 같이 열리는 어떤 그러한 뭐 기회를 맞았는데 잘 준비를 할 것이고 또 아울러서 많은 선수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또 부스에 참여해 주신 협력 업체들에게 뭔가 보람과 참여에 따른 어떤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고 있어요. 또 남자 보디빌딩, 그 다음에 남자 피지크, 그리고 여성분은 비키니와 피트니스로 이렇게 네 카테고리로 준비를 했고요. 많은 부상과 많은 상금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걸 오리엔테이션 때 공개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김준호 클래식이라고 하는 어떤 이 대회는 제가 32년 동안 보디빌딩에 전념했었고 또 하나의 어떠한 그 우수한 경기력만을 가지고 후배들에게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다고 또는 멘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뭐 훌륭한 경기인으로서의 어떤 그 멘토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경기인이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많은 후배 보디빌더들에게 멘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김준호 클래식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참가해서 빛나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뭐 최연소 며칠 전에
제 아들이 학교에서 인터뷰를 했어요. 인터뷰하는 그런 과제를 하나 갖고 왔더라고요. 그래서 저한테 아빠, 보디빌더 김준호 씨를 인터뷰하고 싶어요.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. 그 인터뷰를 할 때 저를 소개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나라 최연소 미스터 코리아이면서 아시아 선수권 대회 우승을 했었고, 또 우리나라 나이로 29세 뭐 최연소 세계 선수권 우승자죠. 그리고 가장 나이 많은 또 48세의 나이에 IFBB 프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보디빌더 김준호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. 물론 그 초등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. 그렇지만 그 짧은 제 소개에는 3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 안에 같이 포함시켜서 이야기한 거거든요. 물론 그러한 긴 시간 동안의 어떤 일관성,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이 저를 뭐 전설이다 또는 뭐 최연소의 뭐 타이틀의 소유자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 같은데, 사실 이제 앞으로의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기록을 조금 더 새로운 기록으로 다시 쓰는 어떤 그러한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제는 나이가 더 중년 또는 이제 저 2년 있으면 50세인데 뭐 50 가까운 나이에 뭐 프로 시합 뭐 몇 번 우승하는 어떤 그런 기록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최연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록과 함께 같이 뭐 비교된다면 더 그게 더 빛나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최연소라고 하는 기록에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의 어떤 그 노령의 어떤 그러한 그 기록을 한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뭐 지금 제일 중요한 뭐 첫 번째 계획은 5월 21일 날 개최되는 미국 뉴욕 프로 뭐 시합에서 올림피아 퀄리파이어가 되는 게 가장 그 우선 지금의 제일 큰 목표죠. 그 목표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2015년에 이어서 2016년에 미스터 올림피아를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거니까, 물론 저로서는 뭐 꿈만 같은 이야기죠. 뭐 전 세계 뭐 그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있는 그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. 그 단 1점의 포인트를 갖고 있는 IFBB 프로 선수가 212 쇼다운에 44명이 있었어요. 그 중에 22명만이 미스터 올림피아에 초대를 받는 거거든요. 사실 뭐 아직 그 2016년도 지금 프로리그 시합이 지금 다 종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은 선수들이 지금 포인트를 쌓고 있고 이미 미스터 올림피아 퀄리파이어가 되는 어떤 그런 선수들도 있어요. 뭐 그 선수들과 같이 그 꿈의 무대인 미스터 올림피아에 다시 출전할 수 있다면 뭐 저로서는 무한한 영광일 거고, 아마 그러한 그 무대에 서는 어떤 그러한 모습 자체는 대한민국의 보디빌딩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제일 좋은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제 개인적 목표도 있겠지만 또 우리나라 보디빌딩이 뭐 세계적인 수준이다, 또 아마추어뿐만이 아니라 프로에서도 이렇게 역량 있는 선수들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리는 것도 뭐 국위선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뭐 나름의 어떠한 그 뭐 나라 대표하는 어떤 선수로서의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뉴욕 프로를 준비하고, 그 뉴욕 프로 이후에 바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김준호 클래식입니다. 그래서 김준호 클래식 잘 마무리 짓고 6월 말경에는 아마 제가 중국에서 이런 머슬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관련된 그 서티피케이션 교육 일정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진행하고, 뭐 7월이 되면 다시 이제 그동안 제가 시합 준비하고 김준호 클래식 준비하느냐고 머슬 아카데미 운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뭐 7월 정도에 다시 머슬 아카데미 또 뭐 개설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열심히 또 올림피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? 만약에 요번에 제가 뉴욕 프로에서 좋은 성적 못 거두면 또 올림피아 출전을 위해서 다른 뭐 7월이나 8월에 있는 시합을 또 출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뭐 그때도 지금같이 운동하고 있겠죠. 항상 그 보디빌딩 또는 보디빌더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이 생활화돼야 되고
일관성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굉장히 성실한 어떤 그러한 면이 없으면 사실 보디빌더로서 성공하기 참 어렵습니다. 그래서 남들이 보디빌더를 만약에 생각하기에 너무 이렇게 몸도 크고 굉장히 뭐 위압감 느끼는 어떤 그런 거라 보지 마시고 그 근육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멋지다 생각되면 박수 보내주시는 그러한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